작년에 우리 할아버지 장롱을 정리하다가 엄청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 우리 집안 역사가 가득한 그런 오래된 앨범이었는데 그걸 호기심에 한 장씩 넘기면서 보고 있던 거야. 옛날 시골집, 논밭,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까지 다 너무 신기했지. 근데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 그 사진에는 젊은 할아버지랑 똑 닮은 남자가 찍혀 있었는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였어. 문제는 그 사진 속 배경이 지금 우리 집 거실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야. 벽지 무늬에 가구 배치, 심지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까지 지금이랑 똑같았어. 난 약간 소름 끼쳤지만 그냥 옛날에 이 집에서 사셨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더 이상했던 건 사진에 찍힌 남자였어. 젊었을 때의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사진 속 모습이랑은 미묘하게 달라 보였거든. 그래서 장난 삼아 할머니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할아버지 맞죠? 물어봤는데 할머니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버리는 거야.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러더니 조용히 앨범을 손에서 빼앗듯이 가져가더니 그 사진을 쓱 뽑아서 태워버리겠다고 난로로 걸어가려고 했어. 난 놀라서 막았지.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하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가리키면서 끝내 말하더라고. 저 사람은 너희 할아버지가 아니야. 순간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 할머니는 더 말해주질 않았고 그 사진은 결국 몰래 없애버린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밤에 혼자 있을 때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 든지 주방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며칠 뒤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다든지. 다들 그냥 우연이라고 넘겼지만 난 뭔가 불안했어. 그러다 얼마 전 거실 구석을 청소하다가 무심코 장식장 아래쪽을 보게 됐는데 거기 이상하게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 꺼내보니까 그때 봤던 그 사진이야. 제대로 불태우지도 않은 건지 사진 모서리가 조금 탄 자국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배경 뒤엔 우리 집 거실처럼 생긴 모습이 있었어. 그날 밤 자고 있는데 거실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뭔가 꾹끼 하는 소리. 두려움을 참고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그 사진 속에서 본 낯선 남자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 그는 낡은 옷차림으로 웃고 있었고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어. 내가 나 알아보는구나. 그가 웃으며 말했어.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 그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어. 가까이 다가올수록 공기가 무거워지더라고. 난 내 할아버지 형이야 하지만 아무도 날 기억하려 하지 않았지. 그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엔 뭔가 기묘한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 그 사진 속의 배경이 왜 우리 집이에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건 내 할아버지가 내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지. 내가 사라질 때도 이곳에 있었으니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어. 그러더니 거실 저편에서 할머니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렸어. 여기서 나가. 날 용서해줘. 할머니의 비명 같은 외침이 끝나자 그 남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 남자는 천천히 사라지더라. 그냥 공기 속으로 녹아들듯이 없어졌는데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내가 환각을 본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그 이후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진이나 그 남자에 대해 전혀 말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게 숨기려고만 하는 것 같았어. 몰래 할아버지한테 묻기도 했는데 할아버지는 아주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그냥 한마디만 했어. 그 이야기는 묻어두는 게 좋아. 그리고는 절대 더 물어보지 말라는 듯한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지. 근데 더 이상했던 건 그날 이후로 거실에 있던 그 사진이 자꾸 꿈에 등장하는 거야. 사진 속 그 남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가까워지는 느낌. 그리고 어젯밤엔
꿈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거실 한가운데에 또 다시 선 것 같았어. 이번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라. 근데 그때 사진 속 남자의 손에 낡은 뭔가가 들려있는 걸 봤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가 들고 있던 건 녹슨 열쇠였어. 그 열쇠의 디자인은 내가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떠오르더라. 장롱 안 깊숙이 있던 작은 상자에 붙어있던 잠금 장치랑 비슷했어. 그는 천천히 그 열쇠를 내 앞에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내가 이걸 찾아냈으니 내 책임이야. 이제 끝내. 아니면 너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지만 침울한 분위기와 싸늘한 공기는 그대로 남아있었어. 다음 날 겁이 났지만 나는 장롱 속 상자를 찾아냈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맞춰 돌리자 오래된 상자 뚜껑이 열리며 끽끽 소리를 내는 거야.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는 낡고 겉이 불탄 듯한 편지 조각들과 함께 흉측한 오래된 칼이 들어있었어.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이 찬바람으로 가득 차더니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손 안에 칼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 갑자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고 거실 벽지가 벗겨지듯 일렁이며 그 속에서 낯선 그림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모두 낯설지만 어딘지 익숙한 얼굴들. 그때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어. 이건 열어서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이걸 얼마나 막으려고 했는지 내가 알아.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림자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그중 하나가 말했어. 내 놈들이 나를 묻었고 이제 너희 차례야. 할머니는 울면서 칼을 들고 그 그림자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림자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 나는 그 칼의 이유를 알지 못해 겁나기도 했지만 뭔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어. 나는 할머니 손에서 칼을 다시 잡아들고 제발 멈춰라는 외침과 함께 칼을 꽉 쥐었지. 순간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손에서 뜨거운 불꽃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더라. 그림자들이 내 주위를 맴돌며 끈적한 속삭임을 내뱉는 가운데 그 칼은 이상하게도 뜨거운 열기를 내는데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나를 막으려 다가왔는데 칼에서 뿜어진 빛이 방 안을 꽉 채우며 그림자들과 할머니 모두를 휩싸기 시작했어. 칼은 형의 몸에 깊이 박혀 있던 것이었고 그것이 그를 이 세상에서 없앤 증거였던 거야. 순간 모든 과거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과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숨기고자 했던 비밀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고 있었지. 오래전 할아버지와 그의 형은 이 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그 싸움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던 거야. 형은 죽음을 맞았고 그 시체는 집 어딘가에 감춰졌던 거야. 이 칼은 그때 쓰였던 흉기였고 그것이 모든 증오와 원한을 품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거야. 그때 갑자기 내 손에 들린 칼이 무겁게 느껴지며 내 손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그림자들은 한 곳으로 모여들며 형의 얼굴을 닮은 그 남자의 형체를 잃었어.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음산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 선택이다. 내가 나를 풀어준 이상 모든 건 내 책임이야. 마지막으로 그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칼로 흩뿜어 사라지는 듯했어. 중간 방 안은 적막해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지. 하지만 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내 앞에는 칼만 남아 있었고 그 빛바랜 쇠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목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 할머니는 두 사람의 연인이었던 거야. 그러다 싸움이 나고 형이 죽게 된 거지. 하지만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이제야 드러난 거지. 할머니가 낳은 첫째 딸이 형의 딸이었어. 그녀의 자식이 나인 거지. 이러한 사실을 할머니는 숨기고 있던 거야.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어. 몸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찼지. 할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형이라는 사람이 진짜 제 친할아버지인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 그 순간 문득 할머니가 그동안 왜 그렇게 가족 사진을 싫어했는지, 왜 몇몇 앨범을 그렇게 비밀스럽게 감춰뒀는지 깨닫게 됐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끓어오르는 외침 같은 게 느껴졌어. 공포와 분노가 한데 뒤섞여 찢어질 듯 했지. 나오려던 눈물을 억지로 눌러가며 나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놨고 집안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지. 경찰은 집 곳곳을 조사했고 결국 거실 아래에 숨겨진 형의 흔적을 찾아냈어. 비밀은 밝혀졌지만 가족 안에 남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 나는 한동안 집에 혼자 있을 용기가 없었어. 꿈에도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나타났고 마치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어쩐지 그 미소는 예전처럼 찢어질 듯한 분노가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 마치 이제야 비로소 쉴 수 있다는 듯이. 그 이후로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진, 그리고 그 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마치 여전히 나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림자 속에서 은은히 들려오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거든. 내 선택이었어. 내 책임. 그 이후로 나는 매일 밤마다 무언가 날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별로 무섭지가 않았어.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